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직영건축의 장단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직영건축이 비용도 절약되고 하자도 줄일 수 있고 정말 많은 장점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점이 있으며 또한 이와 더불어서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도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은 정보 되실 것입니다. 직영건축의 장점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뭐 비용 절약이겠지만은요. 자, 하나하나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제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건축 방식과 비교하면은 가장 저렴하게 건축할 수 있습니다. 뭐 직영건축이 가장 큰 장점이 이제 뭐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비용적으로 크게 절약할 수 없다고 하면은 굳이 직영으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직영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은 일반 시공사에 의뢰했을 때보다 20-30% 정도 저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건축주한테 유리한 장점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40 평짜리 철근 콘크리트 주택 2 층짜리 주택을 지을 경우에 건축 전문 회사에 시공사에 의뢰했을 경우에 요즘 시세로 보게 되면은 약 대략적으로 4억 내외가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직영으로 지었을 경우에는 3억 이내로도 충분히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억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죠. 평수가 더 넓을 경우에 60평 정도 되는 1, 2층짜리 되는 철근 콘크리트 건축 건물이다. 뭐 너무 최고급은 아니지만 중상급 정도 되는 인테리어에 뭐 자재에 이런 식으로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 대략적으로 6억 이상이 건축비가 나옵니다. 시공사에 의뢰했을 때요. 그렇지만은 직접 직영으로 지을 경우에는 4억 내외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뭐 지금까지 저희가 해운사들을 통해서 많이 검증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하자율이 낮아지고 살아갈 사람, 그러니까 건축주 가족들이 동선에 맞게 디테일하게 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지고 사모님한테 칭찬을 받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 공기 일정을 가능한 빨리 끝내고 다음 공사를 해야 하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래야지 돈이 남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이런 그 다음 공정이 쫓기지 않고 공정별로 해서 차근차근 진행하고 이 공정 끝나고 다음 공정이 갈 때 하자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차근차근 다 보완을 해서 하고 다음에 완벽한 상태에서 다음 공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자율이 훨씬 떨어지죠. 그리고 집안 이제 예를 들어서 건축주뿐만 아니고 가족들이 전부 다가 그 건축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서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용자의 동선에 맞게끔 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스위치 위치나 콘센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죠. 하다못해 그 창문 높이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을 시공사에 일괄적으로 맡겼을 경우에는 나는 분명히 이쪽에 내 책상을 놓고 컴퓨터를 놓고 하고 싶은데 콘센트가 없는 경우가 수가 있고, 또 조명은 나는 이렇게 그 방등 큰 방등이 아니고 매입등으로 해서 아니면 커튼 박스에 라인 조명을 넣고 하고 싶은데 이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딱 입주해서 보니까 정말 옛날 방식의 동그란 아니면 사각형의 어 방등이 노출되어 있을 수 있는 불상사가 충분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가 직접 집을 지으면은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더 완벽하게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시공법이나 사용 자재, 설비, 그리고 배치나 외관도 모두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물론 시공사에 의뢰할 때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꼼꼼하게 계속 요청을 하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준비하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설계하고 또 시공은 또 별개이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시공하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게 무시될 무색이기가 쉽고 자기가 지어왔던 방식대로 지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공사하는 내내 쫓아다니면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하는 거를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직영으로 집을 지으면은 그때그때
오늘 고민을 해서 생각이 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녁에 고민을 해서 그다음 날 보완을 해서 다른 시공 자재를 사용한다거나 방법을 약간 바꾸고, 방법을 바꿔야 될 경우에는 공사를 잠깐 홀딩시키면 됩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홀딩시켜서 원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공사를 시공할 수가 있죠. 네 번째, 좋은 자재를 사용할 수 있어 집의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같은 비용이라고 했을 경우에도 시공사에서 구매하는 자재와 건축주가 구매하는 자재가 약간씩 틀릴 수가 있거든요. 시공사에서는 기존에 본인들이 거래했던 업체에서 주로 그 발주를 해서 가져오는데, 건축주는 최신 인테리어에 맞는 자재나 그런 부분들이, 최신 자재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검색을 해서 더 동일한 비용으로 해서 더 좋은 조건, 더 이쁘고 더 좋은 자재를 해서 선택해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집의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다섯 번째, 작업자 눈치 보지 않고 원하는 대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시공사에 의뢰했을 경우는 정말 눈치를 많이 봐야 됩니다. 현장에서 나와서 옆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도 하고, 옆에서 이거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고, 이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게 되면은 대부분 퉁명스럽게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게 되면은 알았다고 하면서 제대로 안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껌껌이 그렇게 얼굴을 붉히면서 껌껌이 모든 거를 옆에서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본인이 직영으로 집을 건축을 하게 되면은 작업자 눈치 보지 않고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 원하는 대로라는 거는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고, 건축주가 판단했을 때 다른 사람 전문가들이랑 조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네. 이런 자재를 쓰면 좋은데 여기서는 이 자재를 쓰고 있네.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내 집의 단점을 알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 사진을 쭉 찍어 놓게 되면은 내 집 사용 설명서가 된다고 말했듯이, 내 집의 단점을 처음부터 일부터 끝까지 완공까지 모든 거를 다 봐왔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사진을 찍어 놨기 때문에 건축이 끝나고 입주를 해서도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앞으로 하자가 발생될 소지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뜬금없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황스럽게 시공사 욕만 할 게 아니고, 이거는 그때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렇지만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대응하면 돼. 이렇게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대응하기 더 쉬워지겠죠. 자, 일곱 번째, 건축 기간이 늘어나지만 하자율이 줄어들고 유해 물질에도 좀 자유롭습니다. 유해 물질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콘크리트로 집을 짓는다고 하게 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콘크리트에서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몸에 안 좋다. 그다음에 저 벽에서 내부에서도 이제 나쁜 물질이 많이 나온다 하는데, 이거는 직영으로 지을 때보다는 시공사에 지을 때가 더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공사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빨리 3개월, 4개월 만에 집을 완공을 시키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정별로 하루에 2건, 3건씩 공사업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잘못된지도 잘 확인이 안 돼요. 그렇지만 직영으로 집을 짓게 되면은 차근차근 공정별로 하루에 한 개씩 업자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시공되는지, 뭐가 잘못되는지 차근차근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 유해 물질이 콘크리트 제대로 건조가 잘 되고, 그다음에 유해 물질도 더 빠져나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죠.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12월 24일 날 골조가 완성이 되고 3개월 동안, 겨울 동안 공사를 안 하고 비워뒀습니다. 그때 콘크리트가 완벽하게 다 건조가 됐으며 문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유해 물질이 다 빠져나갔죠. 그리고 또 도배를 하고 나서도 그 시공사에서 빨리 했을 경우에 수분이 충분히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배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곱 번째, 몇천만 원이 되는 부가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직영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은 부가세는 거의 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부가세를, 세금 계산서를 끊어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법적으로 나온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안 삼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부가세가 다 따져보게 되면 몇천만 원 됩니다. 얼마나 아까운 돈인데
시공사에 맡겼으면은 이제 시공사에서 부가세로 납입할 부분이지만은 직영으로 하면은 이게 이런 부분에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내가 세금을 시공사에서 내는 세금을 내가 안 낸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굳이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건축주는 어 부가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홉 번째.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면은 상황에 맞춰서 서서히 지을 수 있습니다. 집을 한번 지어 보십시오. 정말 돈이 물 흐르듯이 빠져나갑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뭐 예상했던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중간 공정이 넘어가서 이제 돈이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힘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히 직영으로 지을 때가 그게 더 심할 수가 있는데요. 뭐 시공사에 의뢰했을 경우 도급으로 할 경우에는 이미 정해진 자재 어떻게 하는 걸로 다 정해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제약이 없지만은 직영으로 할 때는 하다 보면은 쪼끔 욕심이 생기거든요. '야, 이거보다 쪼끔 더 징크를 리얼 징크로 하려고 그랬는데 알루미늄 징크로 할까?' 중간에 쪼끔 더 좋은 자재로 쪼끔 더 비싼 걸로 하려고 하는 그 뭐랄까 유혹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비용 유지 더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은 어차피 더 좋아지겠지만은요. 그래서 이 비용적인 부분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공정을 잠깐 멈추면 됩니다. 뭐 벽돌 쌓고 지붕하고 나서 내부 인테리어와 뭐 그런 도배 장판, 페인트 그런 부분들을 한 1 개월 늦추는 거예요. 2 개월 늦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늦춰서 비용이 어느 정도 조달이 되게 되면 다시 시작을 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그 마당 공사도 다 콘크리트 해서 조경 공사 그런 부분도 비용이 꽤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잠깐 멈췄다가 뭐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금 조달이 생겼을 때 직영으로 하게 되면은 크게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 시공업자들이 시공사보다는 건축주를 금전적으로 더 신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들이죠. 시공사에서 하도급 예를 들어 골조는 골조, 지붕이면 지붕 외장재, 벽돌이면 벽돌, 뭐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싱크면 싱크 다 하도급을 주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공생 관계죠. 그 시공사에서 일을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항상 의심을 합니다. '아, 혹시 내가 돈을 떼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합니다. 사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렇지만은 건축주는 그 집에 살고 있는 건축주는 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집에 살면서 어디 도망갈 일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업체들이 어 건축주를 더 신뢰를 하고 더 비용적인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생겨서 "야, 이러이러하니까 조금 잔금을 조금 이따 주겠다." 해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일 새로워지는 집을 보고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꿈에 그리던 집을 짓는다고요. 자, 꿈에 그리던 집을 짓는데 뭐 시공사에 맡겨서 처음에 설계한 대로 지어 달라고 하고 조용히 기다리다가 짠 하고 오픈했을 때 가서 느끼는 그런 행복감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어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또 약간의 인상 찌푸려지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은 지형으로 집을 지면은 매일 새로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와, 오늘 지붕했으니까 와서 내일은 와서 보라고." 하게 되면은 그다음 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와서 서로 "와, 멋지다." 하고 그다음에 또 인테리어 할 때 또 보고 "와, 멋지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가족들끼리 공유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은 목적지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행 가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온 가족이 같이 집을 지으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은 직영 건축밖에는 없습니다. 뭐 물론 이제 단점이 있을 테니까 직영 건축의 단점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영으로 집을 지으면은 계약 상대가 많기 때문에 많이 알아보고 봐야 하고 번거롭습니다. 시공사는 이미 기존에 거래했던 거래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의뢰하면 되지만은 건축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럽고 힘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충분히 이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협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공법에 대한 확신이 없어 결정 내리기 힘듭니다. 사실 이게 제일 힘든 부분이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전문가한테 조언을 듣긴 들었는데 막상 이거를 시공사가 아닌 입장에서 내가 이거를 이 방식대로 하는 게 맞을지 이게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회를 만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야,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협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협회를 만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건축주가 공부를 많이 하고 저희 같은 협회나 아니면 아시는 지인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해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는요. 그래서 건축주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맨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을 만한 시공업체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업체 선정이 힘듭니다. 뭐 이번과 동일하게 시공법에 대해 확신이 안 드는 것처럼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업체 선정이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해보니까 보통 서울이 아니고 뭐 지방 도시에 그 지역에서는 같은 커뮤니티에서 다 통하는 업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골조 업체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전기를 누가 잘하는지, 그다음에 설비를 누가 잘하는지, 또 전기하고 설비 사장님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인테리어를 누가 잘하는지. 왜 그러냐면은 전기하고 설비는 항상 인테리어 업체랑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알아본다고 하게 되면은 업체 선정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지역 커뮤니티에 있는 업체들은 10년 이상, 20년 된 업체들은 오히려 믿을만 합니다. 오히려 저 멀리 있는 그 커뮤니티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오는 업체들이 오히려 더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AS도 힘들고요. 네 번째, 각 공사업자는 일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확실한 공정관리가 필요합니다. 직영건축에서는 공정관리를 건축주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이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공정은 어떤 공정이고 그러면 그다음 공정은 무엇이고 그 다음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어떤 자재를 주문을 해야 되고 발주를 해서 언제까지 와야 되고 또 크레인 장비는 언제까지 와야 되고 모든 거를 본인이 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직영건축에 대한 의지가 있고 적성이 맞으면은요. 다섯 번째, 건축주가 자재 발주나 공사 발주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인터넷이나 여러 업체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꼼꼼하게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공사에 의뢰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방식이나 기존의 업체, 기존에 했던 자재로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집이 될 텐데 나만의 집, 그리고 더 멋진 집을 짓기 위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검색을 하고 알아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집이 나올 수가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주택하자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건축주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아픈 부분이죠. 그렇지만은 장점에 말씀드렸던 하자 없는 집을 더 꼼꼼하게 지어서 만족도가 높은 집을 짓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지으면은 이 주택 하자에 대한 부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고민을 해서 하나하나 고민을 해서 짓는 하자 없이 지으려고 해서 노력하는 집하고 그런 고민 없이 평상시대로 지어왔던 업체,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짓는 집하고 하자의 발생 비율은 저는 직영으로 짓는 집이 더 적다고 판단을 합니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하자가 아니고 약간 놓쳤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심각한 게 뭐 살아가면서 문제 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다시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건축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기에 직영건축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영을 하면 단점이 해결됩니다.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